오늘 강연은 이제 그 제목은 뭐 여행도 기술이다인데요. 그렇다고 여행에 뭐 스킬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맹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가면 행복하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가서 행복한지, 어디를 가서 행복할 것인지, 누구와 가서 행복할 것인지.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를 치유하고 또 행복을 찾는 거라면 그런 방법,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강연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유준입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높은 분들한테 강연을 한 게 처음이라 약간 당황스럽고 거의 하늘을 쳐다보면서 강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쪽 젊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직원들이 젊은 것인지 아니면 전부 젊은 분들이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독서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 잠깐 궁금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여행도 기술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에서 야, 인문학하고 여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행이야말로 인문학의 요체죠. 그거 아십니까? 인문학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인문학이 뭐예요? 심지어는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심지어는 정의가 내리기 어려우니까 자연과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인문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걸 범위를 좁혀서 문사철이라는 말도 하고 언어학, 문학, 역사, 철학을 얘기를 하죠. 이 여행이야말로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언어학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여행이죠. 그죠? 경상도 언어, 전라도 언어, 충청도 언어. 여러분들이 서울에만 가만히 있으면 접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행도 기술이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행을 왜 하지라는 질문부터 저는 던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행을 왜 하는지 알아야 여행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행? 좋아. 여행 좋아서 하는 거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행을 왜 하지라고 본인한테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앞에 계신 분 아까 대답도 잘했어요. 여행을 왜 하십니까?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예. 새로운 지역의 정보도 알고 예. 역사, 철학, 문화, 예. 그걸 하기 때문에 저는 여행단에 참석합니다. 예. 아주 여행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네요. 여행은 왜 하느냐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각자 다 달라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여행이고요. 쉬러 가는 것도 여행이고요. 어떤 유적을 보러 가는 것도 여행이고요. 단순히 걷기 위해서 떠나는 것도 여행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음악가의 고향을 찾아서 영화의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도 여행의 목적입니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행은 왜 간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제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죠. 다만 단 하나의 결론은 내릴 수 있죠. 여행을 왜 가지? 행복해지기 위해 갑니다. 그죠? 여기 먹으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때 행복. 내가 어떤 패션을 좋아한다. 패션을 보러 때 행복. 내가 어떤 그 역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유물을 볼 때 행복. 난 진짜 한국이 지긋지긋해서 간다. 이거만 잠시만 벗어나뒀다. 벗어나는 그 행복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행복한가부터 생각하시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자. 여행은 무조건 좋죠. 그렇지만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 좋지만 그만한 고생이 있죠. 그 고생, 비용과 고생을 치르고서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부터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하실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지금 단순히 목적지가 아니라 그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재미는 있지만
친구는 진짜 뭐랄까?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 중에 술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위스키 여행을 하고 가는 거야, 친구는. 근데 나는 술 한 방울도 못 먹어. 친구 위스키 여행 가는데 뭐로 따라가요? 뭐 안주 먹으려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친구 따라 가는 거 재미는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 돈 들여서.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얘기. 여행지를 정하기 전에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다니셨겠지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갔었던 거라고 지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행을 하지? 그래서 오늘의 본론이 이제 소위 제일 앞에 힐링 여행 얘기가 나오죠. 나를 치유하는 여행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여행은 진짜 나를 찾아가자. 그게 바로 여행이다. 여행은 진짜의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여행이라는 큰 거울이 있어요. 내가 그 앞에 섰을 때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있으면 애가 가만히 집에 앉아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되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 꼭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거울 보는 거 똑같아요. 김이 뿌옇게 서려 있죠. 이미 관계 속에 나는. 여행, 소위 익명의 나를 던질 때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김 부장인지 이 부장인지 아빠인지 삼촌인지 모르는 사람 속에 있을 때 내가 드디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본연의 내가. 그래서 허상의 나 벗어던지고 본래의 나를 찾는 게 여행이다. 스스로 처방전을 쓰고 치유하자. 뭐 이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는 것도 치유하고 이게 원인이 뭔가 별거 아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 호박만 하던 것도 막상 여행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그래서 많이 가져야 돼요. 여행 가시더라도 여럿이 가더라도 가능하면 혼자도 걸어보시고 그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고요해지고 보면 그 호박만 하던 걱정이나 고민이나 미움이나 질시가 깨알만한 거예요. 깨알. 그게 여행의 효용입니다. 이거 보세요. 또 얼마나 막 흔들리죠.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세요. 고요해졌죠. 여기 뭐 있죠? 고요해지면 이렇게 안 보이던 거. 원래 내가 잊어버리고 살던 거, 바보처럼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떠날 것인가? 여행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시길 친구하고 좋은 사람하고 아니면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그 과정에 좋아서 떠나는 분도 있고 혼자 떠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럿이 어울려서 가면서 또 뭐 재미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을 아는 재미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진짜지. 뭘 진짜예요. 가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눈물이나 찔찔 흘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뭐 카메라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이게 대사관이 어디 있느니 뭐 그때 가가지고 전화번호 찾고 해봐야 다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꼭 옳다 그르다는 없다. 여러분들이 불국사 다보탑 앞에 서 있어. 관광을 간 사람들은 뭐예요? 혼자 관광은 잘 안 가죠. 혼자 가는 거는 드물죠. 일행을 부르죠. 야야 누구야 빨리 와라 시간 없다. 쭉 서라. 사진 찍죠. 설령 혼자 가더라도 그 뒤에는 이제 다보탑이 있죠. 내 뒤에 늘 탑을 거느립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 찍는 바보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 간 사람도 뭐예요? 셀카 찍죠. 어떡하면 이게 얼굴이 각 나올까 싶어. 그래도 이건 안 잃어버린다. 뒤에 있는 다보탑은 안 잃어버리고 찍습니다. 그게 관광이고. 여행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긴 찍어요. 내가 빠진 상태에 다보탑을 찍죠. 그리고 돌아봅니다. 뺑뺑 돌아옵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가끔은 냄새도 맡아보고 귀도 기울여옵니다. 이 천년의 탑이 도대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천년 동안 이게 버텨왔을지, 저 이끼는 도대체 얼마나 됐을지 여기서 궁금해하고 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하는 문사철의 철학이죠. 애써인들이 이렇게 깎았을 때는 그들의 지혜는 어땠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서 사진 찍고 빨리 가서 도토리묵 시켜가지고 막걸리 먹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행자한테는. 여행자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평상시에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이라고 해서 100%는 아니고 여행을 가라. 관광보다는. 요즘은 이거 많죠. 이런 여행 가보시면 자유여행형 패키지 여행. 작은 여행사들이야 하는 이런 상품인데요. 저희 상품 홍보로 나온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데려다 줍니다. 숙소 예약까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갖다 풀어놓습니다. 그런 여행들을 해보신 분 있죠? 그런 여행 요새 유행합니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프라하 얘기를 하면 프라하에서 궁전을 가고 싶으면 가고 미술관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박물관 가고 싶으면 가고 까르교 위에서 앉아서 집시들하고 놀고 싶은 사람 노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맥주 먹고 싶은 사람 먹고 그런 여행 많습니다. 이걸 역으로요. 내가 내 친구들 몇 명하고 우리 7명에 어디 가서 여행을 할 건데 맞춰줘라. 그러면 거기서 미리 다 맞춰주면 돈은 혼자 가는 것도 좀 많이 들지만 진짜 뜻맞는 친구들끼리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서 가는 여행. 저는 이걸 권장합니다. 저도 이런 여행을 실험 삼아 갔다 왔는데요. 올 5월인가 이렇게 갔었던 곳입니다. 이게 중부 유럽을 갔었어요. 빈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엔나에서부터 저쪽 프라하까지 알프스 타고 가는 이런 여행을 해봤는데 각자 갔다 떨어지니까 지가 가고 싶은데 가니까 저녁에 모이고요. 좋더라고요. 또 어떻게 교통을 이용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는 본인들한테 다 미리 얘기를 해주고요. 이런 여행을 상품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유여행형 패키지 여행 뭐 이런 것도 여행 가시고 싶은 사람은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람 있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부하라. 뭐 써놓은 대로입니다. 꼭 보고 싶은 것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내가요 자유여행을 가든 패키지 여행을 가든 조금씩 풀어놓는 패키지 여행이라고 치면은 가서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가고 싶은 점을 점점점 해놓고 구글 지도에도 미리 점점점 찍어놓고 가시면 좋다. 스마트폰 활용. 요거는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런 거는 우리가 앱에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서 파리로 찍고 들어가면 이렇게 음식점 순서 같은 것도 나오죠. 이런 거 활용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뭐 항공권, 호텔, 렌터카 예약은 이런 거. 여기 회사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호텔 찾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친절하게 잘해주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미리 이런 거 미리 다 체크해 볼 수 있죠. 이렇게요.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카카오맵 같은 거 이용하는 거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건 뭐 내비게이션도 되고 뭐 식당 안내도 해주고 특히 걸어서 도보 여행을 할 때 목적지 찍으면 참 자세히 알려주죠. 그죠? 구글맵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요즘에 말이 안 통해도 왜 해외여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건 구글맵이 있기 때문에. 우버택시 꼭 활용하라. 우버택시가 뭐예요? 이거 활용해 보시는 분. 왜 해외 나가서 택시를 타요? 생각보다 싸요, 이게. 여기서 어디까지? 정상이 되버리기 때문에 바가지 쓸 염려 없어. 말 안 해도 돼, 기사하고. 기사가 문 열고 물어봐요. 리? 오케이. 뭐 그 정도는 하잖아요. 내가 리로 등록을 했다고 치면 오케이. 그러면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삥삥 돌면 지만 손해인걸? 그러잖아요. 이미 돈을 계산해 버렸으니까. 우버택시 꼭 활용을 해라. 이거 인터넷에 우버택시 치면 다 사용법 나옵니다. 이거하고 구글맵 가지면 외국에 가서 말 안 통해도 됩니다. 혹시 말 안 통할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구글 번역기. 안주를 보는데 메뉴판이 나왔는데 도대체 모르는 단어가 요게 나왔어요. 요게. 이게 뭐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 나라 말하고 이게 독일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아스파라거스를 준다는 거구나. 고안주구나. 쉽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 비일지를 가져와 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계산서 주세요 하면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썰어서 야 하면 지가 알아서 계산서 내면 됩니다. 요거 3가지만 활용하면 됩니다. 이미 다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기록으로 완성되는 여행은 일종의 오늘 강연의 부록입니다. 글 쓰는 얘기하고 사진 찍는 얘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진짜 내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진을 찍는다는 누군가를 보여준다는 전제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여기 갔을 때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를 집중해라. 모든 걸 다 찍으려고 야 여기는 카메라만 들이대면 막 절경이야. 그러시지 마시고 그 절경 중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골라라. 풍경보다 이 뭐예요? 아기들 이게 문화죠. 그 나라에서는 여기 쿠바입니다. 쿠바에서는 아기들을 이렇게 아기들 타가서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낮잠을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해요.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흑백 애들이 이렇게 섞여 있구나. 뭐 이런 류의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 사람 사는 모습에 초점을 줘라. 자꾸 강 찍고 산 찍어봐야 비슷해요. 어디 가나. 이런 류의 것에 이런 건 물론 양해를 받고 찍어야 됩니다. 그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가 절에 갔다 그러면 이 전체를 찍고 이건 뭐예요? 이게 상강주막이라는 것이고 이 한 주모 할머니가 한글을 몰라서 이게 외상장고입니다. 붓두막에다가 이렇게 김씨, 막걸리 석대 요 한 줄이 막걸리 석대에 김씨가 다 들어가요. 요 한 줄에. 본인 아니면 해석을 못하죠. 이거야말로 우리 민속사 자료죠.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사진으로서의 무슨 가치가 있어 뭔지 모르죠. 그런 사진을 가지고 스토리를 꾸며내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여행이 생명을 얻는다. 사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찍느냐.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제 강의는 이쯤에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1시간 반짜리를 해왔기 때문에 좀 강연이 빨랐습니다. 문답 시간 10분 정도 있어요. 요것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충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골목 여행 같은 테마를 정하고 하는 게 좋아요. 테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끼던 곳이 어디냐면 종로 일가에서부터 쭉 이어져 지금도 일부가 남아있죠. 피막골을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저는 피막골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찍어놔서 지금은 이제 교부 앞에서부터 빌딩을 다 세워가지고 없어졌죠. 옛날에 뭐 열차집, 경원집, 경일집, 뭐 정원집 다 없어졌는데 이런 류 그 자체 그러니까 풍경이 아니라 문화를 보라. 풍경을 보러 가려면 그냥 청계천만 가시면 되고 서울 근교도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미리 캐치를 하고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우리 선생님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 근교도 볼 때 많죠. 저는 사실 대한민국을 해외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갖고 더 좋아합니다. 국내 여행도 제대로 안 가신 분들이 맨날 해외 여행 하는데 국내에 가볼 건 많아요. 아까 저렇게 주모 할머니가 부뚜막에 그어놓은 저런 선 보러 한번 가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걸 느끼게 해주겠습니까? 우리 근대사가 거기에 다 있죠. 교과서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여행기를 쓰려면 국민학교 일기 쓰듯이 이렇게 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행기를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포인트를 잡으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여행 가서 쓰실 때 내가 어느 도시에 갔다, 부다페스트에 갔다. 그러면 체인 브리지 가서 뭐죠? 영화? 잊어버렸네.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 2차 대전 영화 뭐 있죠?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 글루미 선데이. 글루미 선데이 관련된 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보가 있었던데, 여기는 뭐 안드리스가 피아노 친데, 이런 식만 찾아다녀도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행복해지니까.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면 남들은 그냥 가서 보고 온 걸 나는 입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열식으로 쓰지 마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일관성과 계속 여기서는 영화 얘기하다가 저기 가가지고선 먹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 영화 얘기로 쭉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행기를 쓰실 때. 그 다음에 테마를 정하는 얘기는 똑같고요. 독자들은 시공간적 이동, 여기서부터 여기로 쭉 가는, 여기서 밥 먹고 여기로 갔다, 여기서 밥 먹고 여기로 갔다, 여기서 잤다. 이거보다는 어떤 핵심만을 딱 내가 감동적인 거를 원합니다. 글을 왜 써요? 일기가 아닌 다음에 공유하려고 쓰는 겁니다. SNS에 내려고 그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쓸 때 가장 잘 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쓸 때 가장 잘 씁니다.
나열식 글이라고 뭐 쭉 간다고 쳐도 등가 원칙 똑같이 하지 말고 진짜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사람 이야기를 꼭 넣어야 됩니다. 사람 이야기가 가장 재밌습니다. 오로라 여행을 갔을 때는 이 사람 얘기를 많이 못 썼어요. 왜? 계속 소론만 달리기 때문에 사람이 없더라고.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뭐 여행 에세이 쓰기는 어쨌든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행복한 여행들 하십시오. 네, 제가 세계 테마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저자님이 직접 오신다고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인문학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 같은 거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 여행 다니면서 이 궁금하고 뭘 포인트로 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족을 데리고 특히나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이제 학부모 입장이다 보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입장과 개인 입장 그리고 나만의 자유 또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가족 와이프와 같이 친아들까지 어떻게 되는지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것 같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회사의 담당 직원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하고요. 이런 좋은 인문학에 대한 부분, 특히나 여행과 접목해서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좋아서 저변 확대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